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끌어올리는 정보 북구북구의 박근식입니다. 오늘은 깡통 전세를 피하는 법, 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깡통 전세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 깡통 전세는 서민들의 황금 같은 피를 빨아먹는 이런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정책들을 내려고 하는데, 그게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지 미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집값 하락에 깡통 전세 속출하고 있다고, 빌라 전세 사는 것도 서러운데 2030들 피눈물 난다. 깡통 전세 계약시키려 시세까지 부풀린 중개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깡통 전세와 관련해서 지금 전세 사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기사거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 연도에 보면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금에 대한 사기 금액이 계속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나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할지에 대한 준비 작업들은 해주지 않고 나라 세금으로 이런 부분들을 충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사기를 당하지 않는 부분들이 국가를 위하고 개인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기,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깡통 전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 전세는 부동산 담보대출로 받은 금액하고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합했을 때 부동산의 매매가의 80%가 넘게 되면은 이 부동산을 가지고 깡통 전세로 들어갔다. 깡통 전세로 지금 살고 있으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가의 80%라는 부분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매매가를 측정한 부분이고, 금액이 8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전세 보증금, 나의 보증금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80%로 선정을 해 놓은 거고, 어떻게 보면은 실입주 가능하신 안전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70% 이하인 금액으로 들어가셨을 때 보다 안전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진짜로 IMF 같은 진짜 엄청난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이 70%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모두 다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전세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70% 이하면은 어느 정도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프로티에이지입니다. 매매가의 70% 이하일 때는 그나마 깡통 전세는 아닌 부분이니까 좀 어느 정도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유형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세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는 법인 사업자의 소유를 통해 가지고 주택을 매매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의 소유로 해 가지고 거래를 했을 때, 법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클 때는 세금 같은 게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피스텔 매매가 이상으로 법인세라든지 세금 같은 부분들이 체납이 됐을 때는 이 오피스텔이 넘어갈 때 우선적으로 되는 게, 내가 아무리 1순위 이런 거를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모든 금액에 우선하기 때문에 내가 전세 대항력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다 갖췄다라고 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법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법인 사업자 소유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차를 하실 때는 좀 유의를 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 이 매매 부분인데, 전세를 살다 보면은 저희도 이제 얘기를 듣는 부분들인데, 소유자가 잠시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주소지를 이전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사기라든지 그런 유형의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한테 이런 주택을, 소유자는 아니겠지만
누가 이제 대리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내 보증금을 전부 다 돌려받기 전에는 주소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신축 분양 전세 사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신축 분양에 대한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많은 발품을 팔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공인중개사가 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그 유형의 부동산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주변에 다른 부동산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신축 분양이었을 때도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전세 사기 당하지 않게끔 좀 조심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 유형의 이제 신축 분양 부분들인데 우선은 그 기본 이제 매매가가 3억짜리 이제 분양인데 이게 3억에 이제 분양이 실패가 되니까 이게 3억 5천으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분양가를 높입니다.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뭐 대출 금액에 대해서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3억 2천에 전세를 주는 겁니다. 뭐 신축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유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신축이 아니라 구축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분양가 부분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전 뭐 전세가를 뭐 사기를 쳐가지고 전세 보증금이 그 전에는 뭐 얼마였다. 뭐 이런 식으로 가라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도 유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시세를 조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담합이 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변에 부동산들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많이 발품을 팔아서 그 금액이 안전한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만기 시에 보증금 없어서 못 주니 전세가로 집을 사라고 하면서 이게 분양에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떠넘기기 식으로 이렇게 그 빌라 사기들을 좀 빌라 전세 사기를 치는 부분들이니까 손해를 보지 않으시려면은 이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또 집을 떠넘겨 받았을 때 청약이라든지 이런 걸 또 못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세를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등기부 등본입니다. 우선은 등기부 등본을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하고 성함, 요게 법인으로 되어 있는지 아까 개인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잘 보시고 을구에 이제 저당권이라든지 가등기 뭐 이런 가압류 뭐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탁 등기가 되어 있을 수 있는데 구축 같은 경우에 신탁 등기가 되어 있거나 소유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보존 등기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한번 의심은 해볼 필요 있고 거기에 그 중개사 부분한테 정확하게 왜 이런 소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듣고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임차권 등기라는 부분들은 그 전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면은 등기부 등본에 있다라고 하면은 꼭 확인을 하시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는 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계약 시 이제 꼭 체크를 해야 될 사항 부분인데 이게 조금 그 계약할 때는 내가 물건을 보고서 진행하기 때문에 물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잘 체크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법인에 관해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근데 솔직하게 이거 받기 어렵습니다. 저희도 중개를 많이 하고 있지만 임대인들이 이런 것까지 해줘가면서 내가 전세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은 좀 확인을 하시는 부분이 좋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꼭 인장이 들어가는 그런 뭐 연장계약서라든지 계약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 소지를 면하기 위해서 도장을 안 찍고 직접 계약하는 부분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꼭 공인중개사의 인장이 들어가 있는 것을 꼭 확인하시고 수수료 부분도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등기부 소유자명 확인, 부인이나 남편 명의로 해가지고 계약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항상 대리계약이라고 그에 따른 위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부분들을 꼭 확인하셔서 진행을 하셔야지 난 부인이고 뭐 남편이고 뭐 가족관계 증명서 뭐 이런 거 갖다 주고서 보여주고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위임장이라든지 신분증 같은 부분들이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면은 굳이 계약을 진행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혼하기 직전인 가족관계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위임장이나 신분증 아니면은 정 안 됐을 때는 해당 당사자의 확인이 되는 어떤 부분들을 꼭 지참하시고 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중도금이나 잔금 진행하기 전에는 꼭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 보증금보다 이제 대항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사기를 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입주, 그러니까는 대항력이라는 부분은 1순위가 되는 부분인데 대출을 소유자가 진행을 했을 때의 문제 상황에 대한 부분인데 소유자가 대출을 진행하는 거는 그날 즉시, 그러니까는 대출을 접수하는 즉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이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그 확정일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키를 받았을 때 입주를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소유권에, 그러니까는 그 보증금에 대한 1순위 대항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노려가지고 당일날 제3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금융권을 통해 가지고 뭐 저녁에 대출을 받을 접수를 진행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특약사항에다가 정확한 날짜를 입력해 대출을 진행하는 해당 날까지는 뭐 그런 대출 진행에 대해서 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그런 특약사항을 첨부해 놓으시면은 아무래도 그 특약 조건이 어겨졌을 때에 대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서 조금 더 보호를 잘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순위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입신고, 이건 정부 24시에서 가능하고요. 확정일자는 이제 인터넷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가능하신데 확정일자 인터넷 등기소로 할 때는 꼭 6시 이전에 하셔야 됩니다. 6시 이후에 하셨을 때는 그 다음날 이길날 접수가 되는 부분으로 해서 하루가 더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소에 확정일자를 받으신다고 했을 때도 꼭 6시 이전에 아니면은 동사무소로 방문해서 직접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좋은데 계약 기간의 50%가 넘지 않은 기간 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2년으로 계약을 했을 때 1년 기간이 남았을 때는 그 기간 내에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년이라고 계약했다고 해서 굳이 2년을 모두 다 하지 마시고 50%의 기간이 넘지 않은 기간인 1년이 지났을 때 나머지 1년 기간만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보험료도 저렴하게 해서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도 이제 좋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보다는 아까 위에 그 말씀드린 전세 전입신고라든지 확정일자, 그 다음에 키를 받는 그 입주, 뭐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 게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는 깡통 전세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실질적으로는 월세나 반전세로 그 입주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피치 못하게 이제 전세로 들어가셨을 때는 그 너무 저렴한 전세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를 파악한 것보다 저렴한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내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떠한 식으로든지 계약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상책입니다. 조금 위험한 요소가 있을 때는 무조건 피하시고 월세나 아니면 약간의 월세를 지불할 수 있는 그 반전세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부끄 부동산을 끌어올리는 정보,
오늘은 깡통 전세에 대한 부분하고 부동산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